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박영화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황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네,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 지원자입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아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우리 강민혁 멘토님, 어떤 회사인가요? 예, 아무래도 회사명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이제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뭐 와우패스라든지, 그리고 고시 준비생들에게는 굉장히 또 유명한 고시닷컴을 운영하는 이러닝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기업이네요. 그런데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좀 직원 배우 업무 환경이 어떤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박영화 멘토님,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뭐 중소기업은 일반 대기업처럼 이렇게 뭐 다양한 어떤 복지제도의 마련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유비온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스톡 옵션도 제시해주고 있고 또 교육회사답게 자기 개발에 대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서 자기가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뭐 그런 회사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적인 부분,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약할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유비온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이러한 교육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세계 시장을 좀 보면은 14년도 기준으로 70조 원 정도 될 정도로 네. 이러닝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기술 개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영역이 지속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면은 교육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교육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교육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평생교육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이제 커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님들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취준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멘토님들 말씀처럼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 복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지만 의외로 알아보면 괜찮은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원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온의 경우에는 정기 공채도 있지만 수시 채용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준생들은 이런 정기 공채와 수시 채용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해당 업계나 이렇게 해당 업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 공채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이제 경력자 중심의 수시 채용이 굉장히 활발한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지원 시에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직무 중심으로 어필을 해서 나는 단기간에 그런 교육 없이도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자라는 걸 강조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직무 중심, 그리고요. 그렇죠.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수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빨리 준비해서 빠르게 우리가 채용을 준비해야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채용의 과정에 있어서 좀 회사 입장에서도 빠르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공채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반 회사들이 수많은 수시 공채들을 또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사의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비온의 인재상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유비온은 굉장히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직 변화에 대한 혁신자, 그러니까 조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혁신자들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리더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또 요구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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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다이어리 쓰기, 이벤트 참여하기입니다. 전공은 경영학이고요. 학점은 4.04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요, TAT 세무정보처리 2급, 그리고 FAT 회계정보처리 1급이고요. 커말 2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25점, 오픽이 IM2고요. 대내외 활동은 교내 금융 동아리에서 2년 5개월간, 또 금융 취업 동아리에서 3개월간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대학생 투자 동아리 연합회에서도 1년 7개월간 활동을 했네요. 경력은요, 한경 회계법인 인턴 3개월, 닐슨 코리아 리서치회사 아르바이트 3개월, 편의점 아르바이트 1년 9개월,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1년 6개월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학점이 참 높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인데요. 네, 저는 좀 자격증과 대내외 활동에 눈길이 가는데요. 네. 금융권이나 좀 재경 분야 취업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출판사 마케팅 직무 지원에 영향은 좀 없을까요? 네, 딱히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권에 대한 준비를 했던 친구인 건 맞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닐슨 코리아에서 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뭐 통계 분석에 대한 능력이니까 네. 이런 리서치에 대한 경험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마케팅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와우패스처럼 금융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런 그 교육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금융 관련된 교육 컨텐츠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한다면 이러한 배경적인 활동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혜원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나요? 네, 저는 경력에서도 그런 인턴 경험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 한경회계법인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도 금융권에 지원하고자 하는 게 보였는데 네. 그런 지원자가 왜 마케팅 업무에 지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들께서는 좀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숫자와 사람에 좀 강점이 있는 친구인 것 같다. 네. 그래서 학점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동아리라든지 회계법인 그 자격증 등을 통해서 네. 기본적인 재무 회계나 금융에 대한 상식을 좀 가졌다라는 점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개인적인 또 그런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력만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지원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력은 굉장히 화려한데 네. 교육 관련된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는 게 아. 아무래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경험들을 어떻게 교육과 연결시키느냐 이 네. 부분이 가장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유비온 자기소개서는 전체 3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두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로 학교 생활 및 기타 활동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봐왔던 자기소개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구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이 항목 자체는 굉장히 너프하고 네. 우리가 뭐 이를 통해서 직무적인 부분에 대한 강점을 확인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끔 여기 안에 내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성장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미션, 비전, 뭐 혁신적인 가치관 등이 잘 드러나는 자기 관련된 경험들이 성장 과정에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직무에서 특히 마케팅이라고 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어떤 강점, 장점이 잘 드러나게끔 쓰면 충분히 직무적인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과 기타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금융에 대한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고 이것을 어떻게 교육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관련된 경험을 좀 넣어주시면은 충분히 이 안에서도 직무적인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답변 시 피해야 할 유형이 또 있을까요? 일단 성장 과정에서는 뭐 엄마 아빠 얘기 중심으로 가는 건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 성격의 장단점에서 솔직하게 자소서를 쓰는 건 맞지만 또 지나치게 단점을 솔직하게 쓸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학교 생활 및 기타 활동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 지원자가 직무 중심으로 꼭 써야 될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문제 의도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학교 생활 중심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과정 및 가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항목에 대해서 주인공은 소제목을 어떻게 썼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네, 다소 은유적인 소제목입니다. 두 분은 소제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보면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풀어서 쓴 네네.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그 본론 내용에 들어갈지에 대한 가독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경험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때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소제목을 작성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뭐 은유적인 이 소제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끌 거면 확실히 끌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범용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얻지 못했고 은유적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문장에서 명확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직설적이셨는데 함께 계시니까 굉장히 왕복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약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느낌. 이런 은유적인 소제목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이 친구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한데 네. 이렇게 은유적으로 써버리게 되면은 호기심은 가지만 대체 뭘 강조하려는 걸까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럼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두 가지에서 명확하게 키워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과연 보여줄지는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시고 빨리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어린 시절 자기 개발과 노력을 강조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취득과 학부 시절에는 포토샵 수업 수강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 조별 발표 과제가 주어지면 총 22번의 팀 프로젝트 중 15번가량은 제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업무인 발표 프레젠테이션과 보고서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PPT 및 보고서 구성 방식을 한눈에 잘 들어오게 하고자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며 연구하였습니다. 회계 법인에서의 인턴 생활 당시 상사분께서 땡땡 씨는 깔끔하게 문서 정리나 자료를 참 잘 만들어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발표 PPT 제작을 부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꾸준함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문서 기획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똑순이 신입사원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네, 강한 포부가 잘 느껴지는데요. 문서 작성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적절한 답변이었을까요? 우리 박영황 네, 이름이 멘토님, 어렵죠? 도와주십시오. 네. 실제적으로 여기 성장 과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서는 알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OA 능력, 즉 컴퓨터 활용 능력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성장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본인의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덜 드러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덜 드러났다. 네. 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번 답변을 통해서 면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질문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강조하는 건 꾸준한 자기 개발인 거잖아요. 아마도 이 친구의 의도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회사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어필하고자 이런 키워드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력서상이라든지 이 항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자기 개발을 관심을 좀 갖고 하는 친구 같은데 이 학부 시절 말고 취준생이지만 최근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항목, 성격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이번엔 재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신속한 성격을 지녀 남들보다 일 처리 능률이 높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근무하였던 리서치 회사 닐슨 코리아에서 장애인 패널 고용조사표에 대한 리서치 조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 부를 입력하는 데 평균 20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설문지를 약 1,500여 개 정도 입력해야 했습니다. 주어진 설문지 입력 기간은 한 달이었기에 속도 있게 작업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부족한 인력으로 일처리 속도가 더딤을 확인한 뒤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했더니 일처리 시간이 3분의 1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이는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저의 자세와 철저한 계획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도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여 일의 진행 사항을 빠르게 해서 업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평소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조리 있게 의견을 잘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해야 할 때는 긴장되어 머뭇거리곤 합니다. 저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발표 연습을 하였습니다. 매주 동아리 회원들과 경제 스터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한 뒤 사설 칼럼과 일반 경제 소식 중에 한 가지를 정하여 동아리 총회 때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의견을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떨렸지만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빈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발표 연습을 하였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저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대 울렁증을 극복하였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원활한 업무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라디오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뭔가 라디오 사연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신속한 일 처리를 장점으로, 부끄러움을 단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키워드, 뭐 이제 일 처리 능률이 높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좀 부끄러워한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 처리 능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서 이제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친구의 장점을 엿볼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되게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더니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장점을 어떻게 좀 더 발휘하는지 중심으로 보여줘야 좀 더 이게 증명이 될 것 같고요. 네. 단점은 뭐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저도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가 많겠습니까? 네. 근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스터디 모임을 제시하면서 극복 노력을 보여줬고 네. 뭐 이런 부분 위주로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성격의 장단점만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문장 표현법에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고민되는 용어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발과 개발, 쓸 때마다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는 단어죠. 우선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볼까요? 개발은 지식,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개발은요, 슬기,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줌을 의미합니다. 크게 차이나지 않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비슷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개발의 경우 좀 더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좋게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것을 연구해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있어 조금 더 다양하게 쓰입니다. 헷갈리는 단어의 의미, 정확하게 확인하고 쓰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죠?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학교 생활 및 기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주인공의 소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네, 유명한 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형식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혼자서도 멀리 갈 수 있고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기가 가진 어떤 팀워크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고 식상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는 의도가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뭔가 유추해서 소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내용만 보더라도 아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되도록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박멘토님 본성이 나오고 그렇죠. 계십니다. 제가 편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강멘토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크게 이 소제목 그냥 너무 많이 봐온 거라서 네. 네. 뭐 이게 뭐 문제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소제목의 그 의미를 극대화하지는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무 역량과 비전까지 나타내야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을 적었을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로 인간 경영을 통해 이러닝 교육 콘텐츠 개발업계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비온에서 내세우는 인류 진보를 위한 지식 공유라는 타이틀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 또한 전공 강의인 금융시장론 과목에서 동영상 시청 및 독서를 통해 3D 프린터, 로봇 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에 대해 학습하는 등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AR, 사물인터넷 IoT 산업의 발전으로 곧 다가올 4차 가상혁명 시대에는 학교 및 여러 교육 분야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이러닝 산업의 원동력인 유비오는 이러닝 2.0과 에듀테크 산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100세 평생교육 시대에 걸맞게 평생학습 체제 개발로 세계의 스마트 교육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모듈 기반의 LMS 소프트웨어인 코스모스는 오픈소스로 다양한 학습기관에서 수강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높은 비전을 가진 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부터 생활비의 모든 입출입 거래를 엑셀로 다루는 등의 꼼꼼하고 계획성 있는 성격으로 3년 동안의 금융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재무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한글 및 엑셀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본적인 OS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에게 입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콘텐츠 기획과 설계를 하며 내용 전문가들과의 능숙한 의사소통으로 학습 대상자들에게 최적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러닝 기획 운영 실무자가 되고자 배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글을 보는 느낌인데요. 우리 방영왕 멘토님께서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셨나요? 일단 회사 소개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글만 봐도 유비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한 매력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위에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왜 교육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좀 이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약간 끊어서 보게 되면 인류 진보를 위한 지식 공유라고 하는 타이틀에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경험이 좀 드러나지 않아서 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마트 관련된 교육이 유비원에서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끝에 보면 자신이 그래서 스마트 관련된 이 교육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컨텐츠 기획 운영 실무자가 되겠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앞에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쓴 것과 나의 어떤 입사 후의 목표가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자기는 꼼꼼하고 계획성 있는 성격이라서 OS 프로그램 잘 다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내용이고 여기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따라서도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통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읽으면서 느꼈는데 장문이 너무 많아요. 네. 글이 길다 보니까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핵심을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문법적인 오류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함께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짧게 작성해봤습니다. 네, 강민혁 멘토님께서 사전 코멘트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 장점은 인재상 핵심 가치와 연결되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장점이 발휘되는 구체적 행동과 성과 중심 기술을 하라고 하셨고요. 단점의 경우 보완 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장점, 단점, 보완 노력 3개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강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변화를 만드는 사람. 저는 조직에서 활동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생회에 들어가 정치풍자극이라는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 담당이었던 저는 극에 서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충분히 극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정치풍자극에서는 음향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음질이 좋지 않거나 제때 재생되지 못했던 음향 시스템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개별 분과에서 준비했던 음향을 실무팀에서 전담해 음질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시스템을 일원화하자 타 분과 사람들이 극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철저한 리허설을 통해 효과적으로 극의 느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음향에 집중하다 보니 소품을 분실하는 등 작은 일을 챙기지 못하는 버릇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맡은 일에 충실하되 세부 사항을 잊지 않도록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고 더욱 안정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전 코멘트를 해주신 강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 많이 바빴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분량이 너무 적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함께 성장하는 것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팀워크라든지 조직력이 좋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함께 성장한다라는 키워드를 얘기할 때 그냥 같이 잘했다라는 느낌보다 이제 본인이 좀 더 희생했던 부분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하이라이트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단점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 가지 소재에서 장단점을 뽑아낸 사례인데 뭐 이런 사례가 가능해요. 아마 250자 구분해가지고 쓰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뭐 안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좀 단점이 뭐랄까 극복 노력이 이제 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뭐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고 했더니 더욱 안정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점인 것인지 아니면 다 극복했던 것인지 말 그대로 추가적인 또 단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로 떼어서 250자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혜연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질문의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분 멘토님께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거기 안에 나의 직무적인 능력, 그다음 회사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잘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교육 사업 쪽의 경우에는 교육업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가치관, 비전들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업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 가치가 잘 드러나도록 잘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강 멘토님께서는요? 되게 좋은 소재가 많았던 친구라고 제가 보여줬거든요. 이력서 단계에서. 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담아내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아마 그러한 이유가 아직까지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이제 멘토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역량 중심의 글을 좀 더 써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